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문제 풀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이게 문제를 정답을 진짜 찾아서 완전히 해결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저랑 같이 다른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드려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의 해결법을 고민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DBMS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시게 된 지 시간으로만 보면 사실 어제까지 6시간 끝난 거거든요. 6시간 배워가지고 막 완벽하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물론 배웠던 걸로 다 해결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어렵더라도 전에 수업 내용을 돌려보거나 뭔가 본인이 정리했던 내용을 참고하면 당연히 가능하실 텐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이거 정답 찾는 거에 급급하면 여러분들은 딱 그 정답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노력하는 시간을 충분히 들이시면은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경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스킬이 그만큼 뛰어나지는 거니까 항상 목표를 이런 문제를 보고서 모르겠다. 그냥 강사가 설명해 주는 거 듣고 알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시면 안 돼요. 몰라도 돼요. 대신에 알려고 노력은 해봐야 돼요. 그런 복습의 기본적인 자세가 같이 끌려오지 않는다면 이 언어 공부는 사실상 좀 힘들 겁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질 거니까. 지금 이 문제들은 좀 간단한 문제들이긴 했어요. 하나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시간부터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show databases,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자, 그리고 이 DBMS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쿼리를 작성했으면 한번 실행해서 그 결과를 눈으로 한 번씩 보세요. 이거 나 확실히 알아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진짜 확실히 알면 괜찮은데 좀 애매하게 아는 경우에 안 돌려보고 나 이거 맞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 잘못된 개념 하나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크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돌려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선택 use 사용할 거야. 누구를? MySQL을.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라는 얘기는 이 use를 사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 안에 있는 테이블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건드릴 거야 라고 하는 기본 단계가 되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실행시켜 봤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UI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게 있죠? 이 친구가 바뀐 걸 정상적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테이블 리스팅. 지금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MySQL 데이터베이스 그 저장소가 들고 있는 여러 가지 테이블들 다 우리 눈으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서는 show tables, 나 테이블들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 테이블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 XMPP 설치하고 SQL YOG나 이런 걸 통해서 접속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거, 그걸 보시면은 한 5개 정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MySQL, 퍼포먼스 스키마, PHP MyAdmin, 그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5가지가 있을 텐데 얘네들은 왜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있는 거냐면 이 DB 서버 환경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미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이에요. 이 중에서 테스트만 빼고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다 어떠한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뭔가 새로운 DB 저장소를 만들어내서 그 저장소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도 얘네들은 자동으로 어떠한 값들이 세팅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MySQL DB 서버에 지금 서버를 구동을 시키고 그 DB 서버에 접속을 한 상태예요. 그 접속기는 DBMS였고요. 접속을 해서 우리가 얘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트 계정이 아니라 새로운 계정을 만들겠다. 내가 쓰는 새로운 나만의 계정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해서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내면 그 계정을 지금 MySQL 안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중에 하나예요.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에 우리가 지금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이런 계정들, 루트 계정이 지금 3개가 있죠. 이게 왜 3개냐면 로컬호스트랑 127.0.0.1 이거 두 개는 제가 어제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얘네들은 완벽히 똑같은 애들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 의미고 셋 다 그냥 로컬호스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로컬호스트는 PM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PHP My Admin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약간 다른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이렇게 계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 루트 계정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정을 새로 만들면 이 유저라는 테이블 안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한 줄이. 우리가 이 계정을 만들 때 주고자 했던 권한 같은 거를 세팅을 다 해주면은 그 값들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들이 알아서 세팅돼가지고 한 줄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5가지 걔네들이 나 얘네 보기 싫어 라고 해서 지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드랍 데이터베이스 해서 MySQL 이런 거 지워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울 때 아마 정상적으로 지워지지 않을 텐데 혹여나 호기심에 지우신 분들은 다시 XMPP를 설치해야 돼요. DB 서버를 우리가 부셔버린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DB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해 달래요.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한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명령어 중에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DESC 플레임은 이것까지였는데 우리가 DESC만 해도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거였고 근데 이번에는 한번 플레임으로 해보도록 하죠. DB래요. DB. 테이블 이름이 DB래요. 봅니다. 나오죠? 사실 여기 show tables에서 여기 DB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DB라고 하는 테이블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 테이블을 우리는 구조를 보여줘. 우리가 어제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든 테이블의 구조를 눈으로 확인할 때 이 방식 말고 하나 더 있었죠. DSC 말고 이쪽에서 테이블 눌러서 이거 누르고 F6 근데 이것도 이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UI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툴마다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안 제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명령어 가지고 해결을 하게끔 연습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다음 기존에 보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달래요. 뭐 만들거나 한 적 없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있나요? 없죠. 여기 갱신 안 된 걸 수도 있으니까 얘로 한번 보면 저한테는 보드라는 애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지우라고 했으면은 에러가 났겠지만 얘가 뭐라고 해요? 존재한다면 그러면 드랍 데이터베이스 if exit 보드 데이터베이스를 지울 거야. 만약에 이 보드라는 애가 존재한다면 자, 드랍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DML과 DDL에 대해서 어제 배웠는데 드랍은 어디에 속하는 명령어죠? DDL이에요. 정의어가 사실 이게 지금 DDL과 DML 이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DBMS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를 분류를 못 시킨다고 해서 엄청 문제가 생기고 이럴 정도로 중요한 개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얘는 알아두면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나중에 이런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갑자기 데이터를 지우래요. 혹은 테이블을 지우래요.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우래요. 내가 드랍을 써야 되는지 딜리트를 써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이 DML과 DDL 정의를 한 번에 확 나눠서 데이터를 건드리는 거는 DML이니까
이 명령어.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건드리는 거는 DDL이니까 이 명령어라고 분리를 한번 처음 딱 시켜놓으면 그 뒤로는 절대로 얘네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드랍 같은 경우는 DDL, 데이터 정의어에 속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DBMS 관련해서 자격증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정보처리 기사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에는 이 DML과 DDL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문제로 실제로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아직 실행 안 시켜봤죠? 실행을 시켜봤는데 보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으니까 삭제를 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에 쿼리상에 에러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문제는 없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보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래요. 우리 여기서 인설트 써야 돼요? 크리에이트 써야 돼요? 크리에이트 써야 되죠. 이것도 드랍과 같은 개념이에요. 처음에 배울 때 딱 한 번만 잘 정리를 머릿속으로 해두시면 그 뒤엔 안 헷갈리는 거니까.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 난 데이터베이스 만들 거야. 어떤 이름에? 보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요. 당연히 실시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고침 한 번만 해보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추가가 됐는지 확인해라 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제가 한 이런 행위를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명령어 가지고 하는 거 연습한다 했으니까 show databases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우리는 추가된 걸 알 수 있잖아요. 보드라고 하는 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정답 적고 있는데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돼요. 어차피 정답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제가 치는 거랑 완전 똑같진 않을 수 있는데 어차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쿼리문이 적혀있는 정답 페이지를 넘겨 드릴 거니까 링크로 달아 드릴 거니까 이거 따라 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그냥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래요. 요새 난 사용할 거야. 이거를 보드를 그래서 위에 바뀐 거 한번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들 확인해라. show tables 이거 하면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보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조금 전에 직접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인데 테이블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래요. 게시물 테이블을 만듭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문제에는 뭐가 적혀 있진 않지만 당연히 메타데이터 부분이 필요하겠죠. 컬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컬럼을 우리가 어제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봤으니까 어제 만들었던 거랑 유사하게 만드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사실은 문제를 조금만 밑에를 쳐다보시면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될지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을 건데 여기서 제목이랑 내용을 넣어야 된대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테이블에 제목과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들을 가지고도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자, 테이블 만듭니다. 우리는 create 써야 되나요? insert 써야 되나요? create 써야겠죠? 테이블도 데이터보다 상위의 개념이니까 테이블 아티클 만들 거야. 추가로 열어주시고 들여쓰기 해주시고 여기서 제목이라고 하는 컬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어제 타입 어떻게 했었죠? 아직 타입에 대해 제대로 막 깊게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거 할 수 있다. 캐릭터 하고 요 사이에 있는 거는 크기 정도 그리고 바디도 하나 필요하니까 얘도 캐릭터로 100 정도 만들 건데 자, 지금 바디가 색깔이 변했죠?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백틱으로 감싸주면 이제 키워드가 아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냥 순수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테이블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거 하나 해볼게요. 자, 실행을 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자, SQL 신텍스 에러래요. 제가 이거 문법 에러라고 했죠.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니어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니어를 봤더니 닫는 소괄호가 나오네요. 닫는 소괄호 근처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근데 이 근처란 얘기는 여기에 명시된 애의 앞에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가 문제예요, 지금? 닫는 소괄호가 여기 있는데 얘 앞이래요.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예요? 얘가 문제인 거죠. 얘는 사실 우리가 보기 좋게 줄바꿈을 했을 뿐인 거지 사실은 이 형태니까. 그래서 닫는 소괄호 앞에 얘가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법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테이블을 만들었고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테이블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테이블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둘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show tables 이거랑 DSC 아티클 두 개 가능하겠죠. 이러면 테이블, 아티클 테이블은 만들어줬구나. 근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줬구나. 우리가 둘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목, 내용,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보래요. 자, 이제 데이터를 건드릴 거예요. 데이터를 새로 없는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create예요, insert예요. 이제부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DML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create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insert, into. 왜 into예요? 우리가 article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거니까. article. 어떤 방식으로? 내가 세팅한 방식으로.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제목 1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거고, body라고 하는 컬럼에는 내용 1이라는 데이터를 넣을 거다.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으니까 마침표 찍어주고요. 자, 제가 어제 이 DBMS에서는 쌍따옴표가 문자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홀따옴표로 문자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되긴 되거든요. 아예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홀따옴표로 적어줘야 제대로 인식을 하는 건 맞아요. 지금 이 SQL YOG라고 하는 툴 속에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써도 얘가 어느 정도는 그냥 이해를 해줘요. 사용하는데 큰 문제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들과 병합해서 사용할 때 쌍따옴표를 쓰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DBMS에서는 문자를 다룰 때 쌍따옴표가 아니라 웬만하면 다 홀따옴표 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래서 아예 이걸 안 보여드리려다가 그래도 되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쌍따옴표 때문에 문제겠네 라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되니까. 되긴 된다 라는 거. 네, 홀따옴표로 쓰는 게 맞습니다. 홀따옴표로 하시면 돼요. 그냥 데이터를 하나 넣었으니 조회를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엔 제목을 조회해달래요. 내용 필요 없고 제목만. 자, 어떤 키워드 써야 되죠? 조회. 자,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읽었었어요. 나는 선택할 거야. 뭐를? 제목 컬럼을.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나는 선택할 거야. select. 어떤 컬럼을? 제목 컬럼을.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이렇게. 이러면 제목 컬럼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제는 아마 셀렉트를 할 때 얘네들을 나눠서 조회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에스터리스크 별 사용해서만 조회를 했던 것 같은데 컬럼을 골라서 이렇게 얘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 조회. 셀렉트. 난 선택할 거야. 누구를? body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이러면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우리 원하는 입맛대로 꺼내보는 거예요. 아티클 테이블 안에는 실제로 제목과 내용이 한 줄로 들어있거든요. 이렇게가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별로 검색을 하면 얘는 그냥 모든 것을 검색한다라고 하니까 두 개가 같이 나올 건데 한 줄로 나올 건데 우리가 난 얘만 볼 거야 하고 얘를 잘라서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DBMS를 좀 더 많이 배워 나가실수록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셀렉트입니다. 이 셀렉트 조회문이거든요. 셀렉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조회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다른 테이블과 합쳐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은 스킬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건 셀렉트입니다. 크리에이트란다. 인설트. 이건 그냥 데이터를 추가할 뿐이에요.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왜냐면 없는 데이터 만들어 넣는 거가 역할이 끝이니까. 그 다음 업데이트. 있는 데이터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는 게 끝입니다. 얘도 딱히 그렇게 막 다이나믹한 게 없어요. 딜리트, 삭제가 끝이에요.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뻔해요. 자, 실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판을 하나 사용한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게시글을 작성을 해요. 그럼 이 게시글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이 DB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없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추가하는 거니까 얘는 뭐 해야 돼요?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에서는 어떤 쿼리가 사용돼야 돼요? insert. 없는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새로 insert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게시물 작성한 걸 DB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시물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그렸어요. 화면에 보여줬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셀렉트예요. 데이터를 꺼내와서 보여준 거니까 셀렉트라는 쿼리를 사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테이블 안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 자, 여기서 그러면 상세보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정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를 바꿨어요. 그럼 뭐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바꿨으니까 업데이트예요. 그리고 수정 끝나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있는 데이터를 없애야죠. 그럼 뭐예요? 딜리트인 거예요. 게시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네 가지 기능을 쓰는 건 제가 어제도 CRD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딱 이 메커니즘입니다. 게시물을 쓴다, insert. 게시물을 본다, select. 게시물을 수정한다, update. 게시물을 삭제한다, delete예요. 근데 여기서 insert와 update와 delete는요, 쓰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select는 단순히 그냥 게시글 자체를 보는 역할도 가능하고 이 게시물 안에 또 이제 지금 아티클 테이블 안에 우리가 제목과 내용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제목 내용 말고 이 글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던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정보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 다른 테이블 두 개를 합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건 다 셀렉트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두 개만 합칠 수 있냐? 아니요.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은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 조금 넣어 놓고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시스템, 실제 운영됐던 시스템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개수가, 테이블 개수가 이제 공간 정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테이블이 한 300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실제 일반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테이블이 한 400개 정도 됐어요.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존재하는 테이블들이에요. 합치면 한 600개, 700개가 되겠죠.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평범한 사이즈의 프로젝트 규모였고, 그러니까 테이블들이 정말 많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테이블들 간에 관계가 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우리가 그 개발하는 당시에 그렇게 좀 꼬아서 얘네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연결시켜 놔야 관리할 때가 엄청 편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셀렉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쁘게 꺼내 오려면 셀렉트를 잘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 내용 칼럼 데이터를 조회해봐라. 그래서 셀렉트 타이틀과 바디 from 제목 내용 둘 다 조회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지 않나요? 결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이 밑에 있는 거를 보면은 이거는 제목 내용이 아니라 내용 제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용 제목이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달라졌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애초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는 그 당시에 컬럼들을 타이틀, 바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갔죠. 컴마를 찍어서 구분자를 지어가면 컬럼의 순서가 첫 번째가 타이틀이고 그 밑에가 바디예요. 그쵸? 이 컬럼들의 순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터리스크 전체 조회할 거야 이걸로 조회를 해버리면은 우리는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는 순서대로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컬럼 순서가. 근데 자, 그러니까 순서가 존재하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얘가 실행된 결과와 얘가 실행된 결과는 다른 데이터일까요? 데이터 값은 같은데 취급은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셀렉트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값은 같은 값이니까 값은 맞아요. 똑같은 값이긴 하지만 실제로 처리가 완료된 이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랑 병합해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가져오나 상관없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가져오는 거랑 이렇게 가져오는 게 상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둘은 같지만 다르다. 자, 그리고 모든 데이터 조회 여기 있네요. 이거. 자, 그리고 데이터 추가하래요. 제목 1, 내용 1. 이거는 인서트 하나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추가해주고, 이번에는 2로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추가해주고. 자, 데이터 조회. 이거는 이거 가져와서 해줄게요. 자, 제목 데이터를 AAA로 수정하래요. 데이터를 수정할 겁니다. 뭐 써야 되죠? 데이터 수정이니까 업데이트. 얘는 into가 아니죠. 아티클 set, 내가 세팅한 대로 수정할 거야. 누구를? 타이틀을 AAA라고 수정할 거야. 얘는 뭐 내용을 건드리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자. 자, 실행을 시켜버리면 성공을 했고, 다시 조회를 했을 때 어때요? 다 바뀐다라는 거죠. 제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명시한 대로 얘는 일 처리를 아주 정말 잘했어요. 우리가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body가 내용 2인 것만 일단 조회를 해보래요. 이 문제를 그냥 순서대로 흐름대로 이어가면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body가 내용 2인 것만 조회. 자, 조회니까 select. body를 조회해야겠죠? 아, 근데 이거는 별로 조회합시다. 그냥 body가 2인 이거는 조건이니까. 이건 조건일 뿐인 거고, 우리가 조회해야 되는 건 그냥 데이터니까 별로 조회를 하고, 그럼 아티클인데, 자, body가 내용 2랑 일치하는 것 이라는 조건을 줘야 돼요. 우리 어제 이거 배웠죠? 왜요? 이제 쿼리문에서 조건을 줄 때는 왜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로 오는 조건이에요. 왜요? 라고 하고, body가 내용 2인에 이렇게. 그럼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만 셀렉트를 해오는 거니까.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올 거야? 데이터 몇 줄 나와요? 한 줄 나오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애만 가져와라 한 거니까. 자, 그럼 내용 2만 새로운 내용 2라고 하는 텍스트로 바꿔달래요. 수정해달래요. 일단 수정이니까 업데이트. 어떤 테이블에? 아티클 테이블. 내가 세팅한 대로. 내용 2라고 하는 건 바디 컬럼에 있는 값이니까. 바디의 값을 새로운 내용 2로 바꿀 거야. 근데 누구만? 내용 2라고 되어 있는 애만. 왜요? 바디가 내용 2인 애만. 그러면 이 조건과 지금 이 조건이 같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한 줄에 대해서 건드릴 거라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이 한 줄에서 body의 값을 새로운 내용이라는 텍스트로 바꿀 거야. 맞는 얘기죠. 지금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내가 원하는 애를 찍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거니까.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삭제해 보래요. 딜리트. 삭제니까. 자, 그 다음 뭐 와야 돼요? from 아티클. 이러면 모든 데이터가 싹 다 지워지겠죠.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만 지워줘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다 지워줘 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 데이터들을 추가를 해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추가하고 이거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한번 하고 해보죠. 이렇게 데이터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제목 1인 것만 삭제를 해달라. 딜리트. 프로 아티클인데 왜요? 제목 1인 것만. 그러면 타이틀이
제목 1인 것만. 이거 실행시키면 그 다음 테이블 조회했을 때 어떤 결과 나와요? 데이터? 자 보세요. 지금 테이블의 데이터가 메타데이터 제외하고 제목 1, 내용 1, 제목 2, 내용 2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 지금 얘를 골랐죠. 이거 해당하는 애만 지워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워지고 나서 테이블의 형태가 이 모양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그냥 이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에는 어떤 데이터 들어있어요? 제목 2, 내용 2. 한 줄이 같이 지워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한 칸의 데이터만 지울 수 있다 이런 건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 칸에 대해서 우리가 콕 집어낸 다음에 업데이트 쿼리, 수정 쿼리를 사용해서 널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독단적인 데이터인 것도 맞지만 사실상 이렇게 하나하나가 한 줄 한 줄이 더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걸 이제 뭐 분리를 시켜서 별개로 얘 따로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게시판 기능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는 거의 줄 단위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애초에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넣을 거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거에 대한 정답은 수업 페이지에 지금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정답 올라왔어요. 문제가 3개인데 1, 2번이 정답이 같이 묶여 있고요. 3번 정답이 따로 있어서 2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문제가 하나 새로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화면 보세요. 자, 문제 하나 새로 있는 거 연 건데 전에 있던 문제랑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얘를 근데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전체 선택 복사 그리고 여기 와서 붙여넣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이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부분과 맨 위에 있는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이 부분을 지워야 돼요. 이걸 안 지우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면 show 데이터베이시스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블록을 씌우면 얘 실행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해버리면 키워드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얘를 빼세요. 얘를 빼면 돌아옵니다. 앞뒤로 막혀있는 얘네들을 빼면 돌아와요. 방금 전에 있던 그 친구는 이제 긴 글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넓게 주석을 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냥 위에 있는 거랑 맨 아래에 있는 거 빼고 그 다음 문제 풀던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은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해보시고요. 지금은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55분까지 푸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10분부터 이어서 할 건데 바로 해설 들어갈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